자세는 안 좋아해요. 했어 이거? 뒤지겠는데? 요거 봅시다. 먼저 그 175번 잠깐 볼까 우리? 175번. 그 175번은 좀 오래전에 기출인데 얘도 모의고사 나왔던 애고 조금 이제 연식이 좀 된 애지 걔는. 그래서 175번 먼저 간단히 보고 색종이 문제 그 보시면 색종이가 지금 7장, 23장, 24장이 있다 이거지. 요러한 색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애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짜리, 얘는 루트 5에다가 여기 2짜리, 그 다음에 여기 한 변의 길이 1짜리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색종이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를 겹치지 않게 막 붙여가지고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거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아이디어가 어딨냐면 이거야. 이 색종이 면적의 총합이지. 그치? 이 색종이들의 면적의 총합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의 총합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그래서 얘를 막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의 직사각형 만들었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치환을 하는 거야 우선. 치환을 할 건데 루트 5지. 루트 5를 내가 x로 볼게.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색종이의 면적은 우리가 그 색종이의 총합 한번 구해볼게. 그럼 얘는 면적이 하나의 면적이 x제곱이란 말이지. x제곱인데 이게 몇 개냐면 몇 장이야? 7장. 그러니까 7x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얘는 요 한 장의 면적이 뭐가 되냐면 2x 아니야? 한 장의 면적은 2x지. 2x인데 걔가 몇 장 있어? 거기 23장 있지. 그러면 2 곱해야 되니까 46x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되니? 면적 총합 구하고 있어. 그 다음에 1짜리. 요거는 면적이 1이잖아. 면적이 1인데 얘가 몇 장 있다? 24장 있다. 요거 아니니? 요게 바로 색종이의 총 면적이지. 색종이의 면적의 총합이야. 걔가 바로 직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야 돼. 그럼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떤 구조가 나와야 돼? 어쩌고 저쩌고 가로 곱하기 세로 이꼴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두 개로 인수분해 된다 이 얘기야. 쉽게 하면 인수분해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1, 7하고 뭐로 되니? 6, 4로 되니? 7, 6에 42. 그러네. 7, 6에 42 요거 4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x 더하기 6하고 7x 더하기 4라는 애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게 가로가 되고 어떤 게 세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관계없는 거지 우리는. 뭐 얘가 7x 더하기 4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x 더하기 6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는 둘레지 둘레? 둘레의 길이 한번 구하라 이거야. 그럼 둘레 구합시다. 둘레는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 곱하면 되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8x 더하기 10이지. 그러니까 8x 더하기 10인데 그거를 2배 한 게 바로 둘레가 된다. 16x니까 x가 루트 5였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지. 얘는 뭔데 가볍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돼. 얘는 한 번만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맞출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지. 아이디어 어딨다. 색종이의 총합하고 직사각형의 면적이 같으니까 색종이를 치환해가지고 이런 식을 만든 다음에 걔를 어떻게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 그러면 뭔가 해법이 보여. 그치? 근데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볼게. 얘 176번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 딱 우리가 풀어서 맞추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지. 애들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 문제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원본으로 볼까? 원본. 고쟁이로 갑시다. 224번으로 볼게. 224번. 고쟁이로 해볼게.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를 내가 할 테니까 숙제로 기출에 있는 거 두 문제를 해보시고 봅시다. 자연수 A, B 문제가 이렇게 돼서 자연수 조건 붙어있고 자연수 A, B 그 다음에 1차식 x-l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 px 돼 있지. 그렇지. 그러면 px 자체가 px를 한번 적어보면은
x 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 마이너스 a라는 애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인수 정리 떠올라야지. 그럼 누구 집어넣을 거야? a 집어넣을 거잖아. 첫 번째는 당연히 a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 주셔야 돼. 250의 a제곱 플러스 b 0이 나와야 되지. 그치? x 마이너스 a라 인수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뭘 쓸 거냐면 a, b가 자연수야. 얘 한번 넘겨볼게.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b는 a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250 마이너스 a제곱 이게 되거든. 넘겨서 정리하면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b를 관찰합시다. 배 b 얘를 보면은 얘가 자연수거든. 그러면 얘는 자연수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자연수가 될 것인데 얘 봅시다. 얘 음수가 되면 되니? 안 되겠지.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b는 자연수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50 마이너스 a제곱은 기본적으로 우선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a제곱은 누구보다? 250보다 작은 자연수란 얘기지. 그러면 250보다 작은 자연수야. 제곱했을 때. 그럼 a는 맥심 어디까지 가능해? 15. 15가 225잖아. 15의 제곱이.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거는 우리가 a로 가능한 거는 범위가 1부터 해가지고 15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게 1단계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봅시다. a의 범위가 나왔어. a가 15까지야. 그러면 요 px라는 식도 얘들아. px라는 식도 b가 아니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a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 이 범위를 써먹으려면 당연히 얘도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요 관계식 b를 소거해 볼게.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px를 다시 적어보면 px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250의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요놈 대신에 누구로 바꿔? 마이너스 a 4제곱에다 그 다음에 플러스의 250의 a제곱 됐니? 내가 a로 바꾼 이유가 a에 대한 범위 나와 있으니까 얘를 써먹으려고. b는 아무 정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볼게. 문제 더 읽어봅시다. 그치? 문제 더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줄. px 얘가 개수하고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여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등장했어. 서로 다른 세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거기 밑줄 그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문제마다 일종의 이 문제의 트레이드 마크지. 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 문제라든지. 그 문제마다의 그 고유한 표현이 있단 말이야. 다른 건 바꿔도 얘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거야. 얘가 개수항과 상수가 정수인 세 개의 덩어리,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잖아.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우리가 이미 하나, 얘는 알고 있어. 그럼 조리제법 써볼게. 여기가 x 대신 a 넣었을 때 0 나오고 마이너스 a 넣었을 때도 0 나오지 않니? 그치? 보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조리제법 쓰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250 그다음 1창 맞지? 1창 없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a 4제곱에다 250의 a제곱. 조리제법 쓸게. 먼저 a부터 1 내려오시고 a고 더하면 a 곱하면 a제곱.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250. 그러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250의 a. 더하면 이놈이지. 여기는 a 4제곱에 마이너스 250의 a제곱까지. 당연히 더하면 0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를 볼게. 내리고 곱해 돌리면 마이너스 a 더하면 0. 0이지.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250.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에 플러스의 250의 a. 마찬가지로 0 나와줘야지. 그래서 이 과정을 적으면 px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x 마이너스 a하고 x 플러스 a하고 얘가 바로 몫이지. 그럼 여기가 x제곱에 a제곱에 마이너스 250이 나온다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인수분해했지? 그렇지? 인수분해했어? 그럼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개수가 정수인. 그럼 봐봐. 여기를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얘들아? x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꺼내볼게. 마이너스를 꺼내면 여기 250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얘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요 값이, 얘들아,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9, 이런 제곱수가 나와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만약에 요 값이, 만약에 9 이런 값이 나와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 얘는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마찬가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더 진행되잖아. 그러면 몇 개의 덩어리로 되는 거야? 4개의 덩어리로 되잖아.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3개의 덩어리로만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가 뭐가 안 돼야 돼? 제곱수가 안 돼야 돼. 그게 포인트인 거지. 그치? 그럼 제곱수가 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250 마이너스 a 제곱이 얘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 한번 찾아볼게. a가 얼마 되면 되니? a가 어차피 1부터 15까지야. 이거 빠르게 해야 돼. 1 안 되고 2 안 되고 3 안 되고 5 되네. 5. a가 5일 때 되지? 5 집어넣으면은 그렇지 25 빼니까 225. 그 다음 누구도 되니? 7 안 되고 8 64 9 되네. 9 81 빼주시면 169니까 되지. 그 다음에 누구도 되니? 얘가 되면은 13의 제곱도 될 것 같은데 169 그치? 그럼 13의 제곱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또 대칭적으로 15도 되겠지. 4개 가능한 거 아니니? 4개. 이 4개가 바로 제곱수지. 집어넣으면은. 그럼 얘를 제외하면 돼. 얘만 아니면 돼 이거야. 요 네 놈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다 풀었어 이제. 그럼 답을 내봅시다 이제. 이제 문제는 다항식 px의 개수를 스몰 p라고 하는데 스몰 p 몇 개? 1부터 15 중에서 4개 빠지니까 11개 나왔고 그 다음에 a가 최대일 때래. a가 최대가 언제니?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a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얼마일 때? a가 14가 제일 큰 거 아니야? 15 안 되지. 13 안 되잖아. 제일 큰 게 14잖아. 그럼 지금 문제는 a가 최대일 때 b의 값이야. a가 14일 때의 b의 값이니까 b값은 뭐가 되냐면 b값은 14의 제곱에다가 250 마이너스 14의 제곱 요게 되겠어. 요게 b값이야. 그렇지? 요거를 q라고 한대. 얘가 지금 q야. 대입만 하면 되겠지 이제. 그럼 따라서 지금 문제는 9 곱하기 p 더하기 되니까 12. 그 다음에 얘를 분자에 올리면 되겠어. 그래서 14의 제곱에 250 마이너스 14의 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지. 약분이 좀 귀찮지 이거 계산이.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98 나와. 계산은 마무리 해보시고. 이거 할 수 있겠니? 봐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거야. 이 문제는 a, b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px 보기차시 얘가 x 마이너스 a랑 인수 갖는다 이랬으니까 우선 대입하시고 대입하면 요식 이끌어낼 수 있어. 여기서 자연수 조건 이용해야 되지. b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요놈이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a가 범위가 튀어나오는데 a는 1에서 15까지의 자연수가 된다. 그치? 뭐 우리가 a의 범위를 잡아냈으니까 얘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b를 a로 갈아 끼운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요 px가 3개의 덩어리로만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야. 4차식 인수분해 인수정리잖아. 인수 몇 개 찾아야 돼? 2개 찾았지. 2개 찾아서 인수분해한 결과가 요 놈이고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진행이 안 돼야 돼. 그치? 요 놈을 다시 적으면 얘인데 얘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려면 요 놈이 제곱수가 되면 안 돼. 제곱수가 되면은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다? 4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기억을 하라고. 문제를 봤을 때 어차피 이거는 숫자를 바꿀 거잖아. 우리 기출을 다시 해볼까?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얘들아 얘. 이거는 100% 다른 거 못 바꿔. 얘밖에 못 바꿔. 왜냐 문제 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176번 가볼까? 250을 260으로 바꿨잖아. 장훈 문제는. 그 기출 보시면 176은 똑같은 거 아니니? 똑같은 문제인데 250을 260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경무 문제는 어떻게 바꿨어? 걔를 170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걔밖에 없다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풀이법은 동일한 거야. 되겠니?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얘들아 혼자 연습 안 해보면 절대 다시 못 풀어. 너희들 장담할 수 있어. 한 번 듣고 이게 수록 나온다고?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돼 잘. 그러니까 반드시 내 손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78번 숙제로 해볼게. 숙제로 좀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81, 182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해볼게. 이게 좀 난이도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181을) 내가 두 가지 해법을 한번 해보고 둘 다 알고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미리 문제 볼게. 2차식이 있고 x, y에 대한 여기는 어디 빗을 그어야 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잖아. 그렇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거를 막 그냥 도식화해서 암기하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요 표현만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D의 D가 0이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막 이걸 막 열심히 외운단 말이야. 그럼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요걸로 한번 풀어볼 거고, 두 번째는 조합을 짜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요 문제는 두 번째 방식이 훨씬 편해. 첫 번째 풀이. 첫 번째는 예로 해볼게. 그럼 요거는 우리가 조금 왜 그런지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왜 판별식이 0인지. 그치? 그럼 우리가 기본길 싸움이 이거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얘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하는데 내가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 그치? 인수분해 방법을 몰라. 그래도 얘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이퀄 0을 붙여.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방정식이 되지? 그럼 우리 근해 공식은 암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근해 공식을 쓰면 1하고 2가 나와, 근이. 그렇지? 그러면 근이 1하고 2가 나오려면 바로 직전 단계는 뭐가 돼야 된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었겠구나. 이렇게. 근을 찾은 다음에 근의 부호를 뒤집어 넣는 방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요 방식. 그치? 그 방식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풀이는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게. 2x제곱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ky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에 플러스 14y의 마이너스 8이지. 여기다 이퀄 0을 붙인다는 얘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그럼 y는 상수 취급인 거지. 문자지만 숫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판별식만 골라내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해 공식 한번 실제로 써보면 2a분의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들어가잖아. 그럼 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그러면 한 개의 근은 얘가 플러스일 때고 하나의 근은 얘가 마이너스일 때일 거거든. 그거의 부호를 뒤집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완성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발생해. 뭐냐면 루트가 있잖아. 대수 배운 학생들이 알겠지만은 루트 x라고 하는 거 차수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차수로 얘기하면 몇 차? 2분의 1차야. 1차가 절대 아니야. 차수. 대수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차수가 1차가 돼야 돼. 그럼 근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루트가 있으면 차수가 1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니? 근호 벗고 튀어나와줘야 돼. 예, 그래서 요 D,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면 D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렇지 않니? 얘가 완전 제곱식 돼야지 툭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근호 벗고 튀어나오지.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했지만 완전 제곱식의 동의어가 뭐라고? 판별식이 0. 그렇지. 얘가 지금 2차식이야. 그렇지? 판별식 한번 적어볼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판별식을 적으면 k제곱 y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요거니까 8에다가 마이너스 3y제곱에 14y에 마이너스 8.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 이퀄 0을 다시 붙였을 때 요거에 다시 판별식 0이 돼야 되지. 요거 이해되니?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퀄 0을 붙여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이게 다시 중구를 갖춰야 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k제곱에 플러스 38이 24에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숫자가 좀 크지. 112 그 다음 88이 64 요거에 다시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 짝수니까 요거 적을게. 절반의 제곱이야. 얘는 56의 제곱이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이니까
64의 K제곱에 24가 0이 되어줘야 한다. 56은 7, 8에 56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7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약분시켜. 그러면 7의 제곱 49. 49가 바로 K의 제곱에 24가 돼야 되니까 K는 5가 되겠지. 양수 구하라 이랬으니까. 이거 첫 번째 풀이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자고. 그럼 우리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뭐만 하면 돼? 이 작업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한 다음에 판별식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다시 판별식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근해 공식까지 쓸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거는 그냥 왜 그런지 알아야 되니까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거 다 쓴 거고 실제로 그냥 바로 풀이가 이렇게 나가야지. 실제로는. 이게 첫 번째 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조합으로 순서쌍을 짜는 경우가 있어. 막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쉬워. 왜냐면 숫자가 더럽기 때문에. 지금 봅시다. 조합을 한다는 의미는 지금 2x 제곱에 마이너스 ky의 x 그 다음 얘를 3y 제곱에 마이너스 14y 플러스 8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여기가 1, 3에 4, 2 3, 4, 12, 2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y 빼기 4하고 3y 마이너스 2 이렇게 곱골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니? 되니? 우선 내가 상수항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할 거거든? 우리가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하니? 중학교 때 방식? 얘는 1 곱하기 2니까 1, 2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놈이 여기 적어서 그 다음에 크로스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X자로. 그럴 때 지금 얘가 K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어. K가 자연수니까 Y의 개수는 뭐가 돼야 돼? Y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 돼? Y의 개수가 음수가 되게끔 짤 건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Y를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얘한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지 뭔가 음수가 나올 확률이 좀 있지 않아? 마이너스 3Y 플러스 2로 하고 여기를 Y 빼기 4로 해볼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조합을 짜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Y 빼기 4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뿅뿅 사라지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Y가 되지. 얘가 바로 딱 맞아 떨어지네. K가 양수인 경우 K가 5가 나왔지. 이런 식으로 나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방에 그냥 조합을 짰지만 이게 잘 안 되면은 여러 가지 해봐야 돼 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학생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판별식의 판별식이 0 그거 하나 해법 기억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조합 짜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치? 얘도 이해가 되면 좋겠고 연습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182번 영등포 문제는 얘는 방법 자체가 조합을 짜는 것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182번 한번 해볼게. 얘가 난이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182번 가볼게. 왜냐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구해봐라 이랬으니까. 다항식 얘가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럴 때 A 플러스 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놈 구해봐라 이거야. 이런 걸 맞춰야지. 그지? 이런 걸 맞춰야지 그냥 편안하게 등급이 좋은 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등포고 맨 마지막 문제였어 이게.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 봅시다. 그러면 얘도 지금 방금 요 방식으로 할 거야 내가.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 A, Y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나? 요거에 X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볼게. 마이너스 2Y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6Y에 플러스 4 되니 여기까지 정리했지.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랬어. 그럼 우선 상수항을 좀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1을 꺼내.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니까 y 빼기 1하고 y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되니?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뭘 찾을 거니?
곱이 얘가 되고 합이 이거 되는 조합을 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럼 케이스 몇 가지가 나올까? 곱이 얘가 돼야 돼. 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얘만 가지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총 케이스는 4가지가 나와. 왜 4가지가 나오냐면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요 마이너스 2가 얘한테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얘한테 가는 경우 볼게. 마이너스 2가 얘한테 가는 경우야. 그럼 얘는 y 빼기 2. 얘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니? 마이너스가 1로 가는 경우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y 빼기 1. 그 다음 마이너스가 1로 가는 경우도 있어. 마이너스 2에 y 빼기 2. 요거만 있니? 세 번째 또 있지. 어떤 경우도 있어. 이번에 마이너스 2가 얘한테 가는데 2만 가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얘한테 가는 거. 이런 경우지. 하나는 2의 y 빼기 1. 하나는 마이너스의 y 빼기 됐니? 이런 경우. 네 번째 마지막 어떤 경우? 뒤집힌 경우지. 그치? 요 2번이 뒤집힌 경우지. 여기한테 마이너스 1만 가고 그 다음에 여기한테 2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총 케이스가 몇 가지? 4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주관식이니까 이 4가지를 내가 다 언급해야 돼. 다 배점이 들어갔겠지. 이거를 판단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때 요 A하고 B를 구할게. 이때 첫 번째는 얘 얼마 나와? 얘 마이너스 2y 플러스 2지. 그럼 얘를 두 개를 더한 거잖아. 곱이 요거고 합이 이거인 걸 찾을 거니까 2개 더하면 얼마? 2개 더하면 마이너스 y 나오지.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A가 얼마인 거야?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B가 0이 나오겠네. 됐니? 두 번째 봅시다. 요거야. 그러면 곱이 요놈이고 합이지. 이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4란 말이야. 그리고 2개 더하면 얼마 나오니? 2개 더하면 마이너스 y에 플러스 3이지. 얘가 돼야 되니까 A가 이때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얼마다? 3이다. 세 번째. 이거 전개하시면 2y 빼기 2지.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야. 2개 더해주시면 y 하나 남지. 얘만 남지. 더하면. 그럼 이때는 뭐냐면 얘가 저놈이 돼야 되니까 A는 1인 거고 B는 얼마다? 0이다. 마지막 적어 봅시다. 마이너스 y 플러스 1. 얘는 2y 빼기 4 됐니? 2개 더해주시면 y 빼기 3 나와.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3이라는 얘기지. 다 구했지. 4가지 다 구했어. 이 중에서 A 플러스 B가 누가 제일 크니? 얘 아니야? 얘가 제일 크잖아. 그치? 얘가 제일 크지. 답이 나왔지. 그렇게 해서 좀 어렵지. 그치? 어렵지만은 우리 조합 짜서 하는 거 연습을 좀 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183 숙제를 해보시고 184 정도 한번. 184는 올드한 문제지 이거. 184에다가 그 번호만 적어놓을까? 우리 고쟁이 221번 적어놔. 184번 옆에다가 고쟁이 221번. 거기 있어. 스텝 3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 184번. 이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학교쌤이 진짜 이거 뭐 좀 노인스러운 옛날 문제야 이거. 근데 지금도 이걸 내고 있단 말이야. 봐봐. 이거의 최적화 풀이는 그 최적화 풀이를 좀 알려주면은 딱 나눗셈을 하는 게 제일 빨라 얘는. 그래서 이거 있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연수가 있어. n 4제곱에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n-1에 n-2지 이거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뭐가 있겠지 더. 이런 꼴 아니야?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얘가 이놈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배수가 된다는 의미가 이거잖아. 여기 뭔가 또 곱해지겠지 뭔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우선 나눗셈을 재현해 볼게. 나눗셈을. 요 n 4제곱에 한 방에 해라는 건 이게 제일 빨라. n제곱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2. 안 그러면 막 차수를 막 낮추고 막 여러 번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방에 하는 게 제일 편해 이게. 그럼 여기 n제곱
해볼게. 그러면 n제곱에 마이너스 3n 세제곱에 그 다음에 2n 제곱 빼주시면 3n 세제곱 계산 맞니? 문제 제대로 하고있지.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빼면 3n 제곱이지. 되니? 그 다음에 3n 값이다. 3n 가시면 3n 세제곱 마이너스 9n 제곱 그 다음에 6n 되겠어. 빼면은 얼마 나와? 6n 제곱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6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6n 제곱 빼면 얼마 나오니? 12에 n 빼기 10이 됐니? 이 과정을 한번 적어볼게. 이 과정을 적으면 얘를 내가 얘로 나눴더니 지금 뭐가 됐니? 여기에 n제곱에 3n에 플러스 6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로 묶어주시면 12로 묶으면 n-1이지. 됐니? 그럼 문제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지금 얘가 요 놈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랬거든. 그러면 여기는 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배수지. 그러면 뭐가 되면 해석하면은 얘가 요거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요 놈이 요 빨간애 이거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앞부분 쪽에서는 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이거의 배수야. 맞잖아. 그러면 뒷부분만 얘만 요거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2의 n-1이 얘만 요거의 배수 요거를 충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배수가 되는 거잖아. 좀 뭔가 표정이 좀 이해되니? 그렇지? 됐어? 그래서 봐봐. 어차피 얘는 자연수니까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12가 n-2에 어쩌고 요 곱꼴이 되면 된다. 그럼 답이 나왔어?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된다? 12의 약수가 되면 되지. 자연수니까. 12, 6, 4, 3, 2, 1. 지금 문제는 최대값. 최대값은 n-가 10이니까 n은 얼마? 최대값 14.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니까 최소값은 얼마? 3. 더해주시면 17. 이렇게. 우리 고쟁이에 보시면 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 221번으로 집에서 복수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월급반 숙제를 190번까지 내줬단 말이야. 190번은 우리가 성공했던 거지. 그치? 기억나지? 존재감이 없으면 심각한 거야, 이거. 이거 한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 인수분해. 그래서 그거는 성보고 했으니까.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니. 집에 찾아봐봐, 이거 있어. 그래서 복수 한번 하시고. 그 다음 185하고 186은 각자리 수의 합 미술과 볼까? 각자리 수의 합. 똑같은 문제지. 185, 186. 그러니까 다항식 여기에다가 뭐 51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냥 생으로 집어넣지 마시고 각자리 수의 합을 구하라. 이건 뭐에 관한 문제다? 인수분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방향을 잡아야지 우리가. 문제에서 각자리 수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뭘 해놓고 시작해야 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 완벽히 끝까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입하면 답 나와. 어렵지가 않아. 숙제를 해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숙제를 넘겨볼게. 어렵지 않아서. 89번도 어렵지 않거든.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190번은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는 190번까지. 고쟁이 숙제를 한 템포 좀 쉴 테니까 조금 고쟁이 덜 풀린 학생들은 내가 주문하는 거는 스텝 2까지는 우리 하자고 그랬잖아. 확실히. 스텝 3는 만약에 다 하면 좋겠지만 스텝 3는 내가 불러준 것만 하면 돼. 그럼 얘들아 거기 인수분해 쪽에서 스텝 2까지는 어차피 결국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스텝 3 한번 가볼까? 스텝 3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 내가 번호를 불러줄게. 61페이지.
내신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는 거. 211번. 211, 213. 근데 215는 별표 쳐야 되는 거야. 215. 이거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해. 215번. 최근 거. 그 다음에 216번. 그 다음에 220번. 220번은 아까 전에 했던 거 그 비슷해. 어딨어? 지웠네. 그치? 1차식 4개로 유습이 된다. 제곱수 관련한 거고. 221번이 아까 전에 얘지? 221번이 얘잖아? 221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22번이 바로 뭐냐면 영등포 예야. 요 케이스 따져주는 222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4번. 했지 이거. 224번. 그 다음에 228번 기억나니? 이거 모른 척하면 안 되지. 하지 않았니? 엄청 어려웠던 거. 그치. 이거 내가 나오면 킬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거 우리 당헌식 할 때 했잖아. 존재감이 전혀 없으면 복습 안 한 거야 이거. 했어. 그치. 영유에서 나왔잖아 이미. 그치. 출제가 되자마자 영유는 바로 냈던 거고 타학교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정도만. 그러니까 스텝 3는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대신 스텝 2는 다 해야지. 그치. 우리는 심화반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목표는 얘들아 좀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해서 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1등급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좀 뭔가 삐끗했을 때 2등급이라 나오는 거지. 애초에 막 2등급 목표로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2 뜰 것 같이 3 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목표를 이렇게 낮춰서 공부를 하면은 딱 뻔한 문제만 공부한단 말이야.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러다 보면 점수가 되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왜냐면 1학년 과정은 애들이 상당히 잘해. 여기 아마 실제로 첫 시험을 보면 느낄 거야. 생각보다 애들이 잘해오는구나. 진짜 딱 통계 나오면 알 수 있어. 조금만 쉽게 내면 막 점수 폭등해버려. 그러니까 되게 무섭단 말이야. 우리는 남들이 조금 이렇게 이거 피하고 싶은 문제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맞춰야 돼 우리가. 한두 개는. 그래야지만 조금 등급도 좋은 등급 받으니까. 남은 시간은 개별 질문수 좀 하시고 우선 오늘 숙제는 기출 조금 잘 채워오시고 내가 건너뛴 문제가 얘들아 안중에서 건너뛴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거 반드시 풀어야 돼 기출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수 유형이야. 점수 채워주는 문제니까 오히려 확률적으로 그게 더 높아. 그러니까 물론 쉽긴 하지만 점수를 채워주는 문제니까 그런 거 먼저 채우시고 반드시. 그리고 그 성남 수도는 금요일날 금요일날에 그 경우의 수 기출 문제가 115문제거든. 꽤 많지. 경우의 수만 뽑았는데도 최고 꽤 많아. 그래서 115문제가 나왔어. 그거 줄 테니까 그거 하고 경우의 수는 마플로 하도록 할게. 조금 필수형 위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럼 남은 시간은 개별 질문 있으면 하시고. 선생님 그 금요일 날 오는 거 몇 시까지 오는 거? 4시 반. 금요일 매주 우선 금요일 날 4시 반 부터 해가지고 6시 전에 끝날 것 같아. 한 5시 55분까지 그 정도까지 해서 경우의 수 우선 3번 정도면 우선 진도는 다 나가거든. 경우의 수 순열조합 한 번씩 해서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할 거고. 그리고 4월 되면은 조금 되도록이면은 범위대로 조금 이렇게 시험지도 별도로 할 예정이야. 성남 수도는 따로 이렇게 해서 시험지도 따로따로 범위에 맞춰서. 3월까지는 어차피 2차 함수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하되. 성남은 2차 함수가 안 들어가잖아. 그치? 방수가 들어가고 함수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는 이게 다른 거죠? 그 선곡 거랑 선곡
게 이거거든요. 조금 다르지. 다른 거죠. 근데 풀이 방법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저 대입해서 풀고 얘는 계속 이거 그거 최고창 해서 아, 최고창 해서 풀려고 했더니 그냥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예 똑같이 나오고 그냥 대입해서 풀었어요. 아 단공 문제? 네. 예, 그러네. 아 다른 거예요. 똑같이 풀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푼 게 너무 더러워갖고. 이것도 차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니? 결정하고. 그렇지. 차수 결정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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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만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개수 비교를 할 건지 수치 대입이 편한 게 있고 왔다 갔다 막 해. 문제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수치 대입이 더 편한 게 있고 어떤 개수 비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좀 해야지, 그렇지. 오, 그래 꺼줘.